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대북 압박의 목표가 단순하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을 차원을 넘어서 지금 정권 교체로 향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미국의 대북 감시 및 압박 강도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숨통을 아예 조이고 있는데요. 특별히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 방안을 거부하면서 미국의 대응 강도도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해상 환적에 감시하는데 미국과 우방의 해군 전력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명분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하고 선박대 선박 환적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죠. 여기에 적극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정도의 차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휘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이런 국적의 군함들이 작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은 작전 기지도 제공하고 해상 감시의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작 당사자이면서도 형식적인 작전 참여로 사실상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훈련에는 우선 언제든지 대북 공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막강한 해상 전력, 해군 전력이 눈에 띄입니다. 미국은 해안경비대 소속이죠. 4,500톤급인데 해안경비대 소속의 버설포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해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미군 해군 전투함보다는 무장이 떨어집니다만은 이 불법 환적 같은 해상 감시를 하기에는 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설포함의 한반도 해역 투입에는 미국의 중요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해상 봉쇄를 통해서 북한의 숨통을 조이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은 이미 현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한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해상 환적 등을 통해서 거래마저 완전히 이렇게 막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곧바로 6.15로 몰려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산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함이 아니라 본국의 해양경비함을 작전에 투입한 겁니다. 군함 많이 있죠. 일본에 항상 대기 중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양경비함을 투입한 데는 그만한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설포함에는 57mm 기관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헬기도 탑재할 수 있고, 드론도 4대를 탑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심되는 선박이 나타나면 52km 시속 항속으로 바로 근접할 수 있고, 또 헬기를 동원해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4,900톤급의 호위함을 보내가지고 작전을 하고 있고요. 대잠수함 작전도 가능한 전천후 함정을 영국은 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프리기트함이죠. 방데미레르 함을 보내가지고 해상작전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 미사일도 있고요. 대한 미사일도 8발 실려 있어서 무장력도 꽤 쓸만합니다. 호주도 230명의 승조원을 탑승할 수 있는 호위함을 보냈습니다. 캐나다는 아예 잠수함을 파견해가지고 작전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북한 숨통제기 작전에는 단순한 해군 전력뿐만 아니라 공중 감시 전력도 탄탄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미군 공군의 신호정보 정찰기죠.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리벳 조인트입니다. 이 무선 정찰 감청기는 지난 3일 날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가지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리벳 조인트 이 정찰기는 이미 지금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코브라볼, 컴뱃센트 이런 정찰과 함께 북한 전역에 대해서 공중 감시를 하고 해상 정보들을 수집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컴뱃센트는 북한의 적의 레이더 전파를 잡아내고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 공군 55 비행단 소속인데요. 최고의 정찰 전력을 지금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손바닥 보듯이 감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랑스도 3월 중순에 팔콘 200 해상 초계기를 추가로 보냈고요. 호주도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일본 해역에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2대도 추가로 파견해 가지고 작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또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했고요. 캐나다도 역시 해상 초계기를 보내 가지고 작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해상 감시망과 정보전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공격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도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8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사드 전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훈련 상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죠. 현재 사드는 다 잘 아시다시피 경북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 훈련은 성주가 아니라 평택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 사드 포대가 부산으로 진입하는 주일 미군 보호용이죠. 그렇다 그러면 평택의 사드는 평택 기지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사드 훈련을 했다는 것은 평택의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이건 문재인 정권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것인데,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시점이라서 지금 공개적으로 그걸 반대하기도 어려울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미군은 이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곧바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트리엇이죠. PA-3는 물론이고 사드 1개에서 2개 포대 정도를 한반도에 긴급 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은 C-17 수송기를 통해서 불과 며칠이면 바로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공격 능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트함스에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 해병대 훈련을 이 한반도에 투입하기 위해서 MV-22 오스프리 수송기, 지금 위에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에 나온 이 오스프리 수송기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 해병대 항공기가 지난 3월 달에 하와이에서 미국으로 전개돼 가지고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요, 미군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대가 MV-22 오스프리를 포함해 가지고 CH-53 4대를 포함해서 공격 헬기, 정찰 기동 헬기, 하여간 상당한 병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이때까지 이런 훈련하면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라든지 가데나 기지에 있는 그런 주일 미군들이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와이에서 직접 공수를 했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한반도 유사시에 그 일본에 있는 병력은 물론이고 관 병력에다가 하와이 병력까지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걸 직접 한번 훈련해 본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일 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 미국의 지금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메시지 차원을 넘어서 경고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비 스트리엘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지난 3월 27일로 기억하는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북한에 속을 만큼 속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스트레일 지명자는 우리는 북한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안보의 가장 중대한 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3월 27일 미 하원 청문회 출석해가지고 군사력 측면에서 검증 가능한 북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 안보 담당 차관보도 북한의 위험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패트럭 셰넌 국방장관 대행이죠. 지금 사진에 보입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단호하게 승리할 것이다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미묘한 정보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뭐냐면 작년 말에 한반도 태세 작전을 했는데요. 전쟁 초기에 60일 동안 상세한 물류국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훈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도 3월 10일 날 이런 말 했죠. 눈도 깜빡하지 않고 북한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을 인치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은 단호하게 대북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제 미국의 최대 압박은 사실상 해외안 봉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대응은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한 억제기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 그리고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김정은을 향한 정권 교체는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귀향의 대북 압박으로도 북한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미국의 빅딜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강하게 나오게 되면 곧바로 2단계 대북 압박으로 돌입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지다는 겁니다. 2단계 압박은 뭐냐면 해안으로는 완전한 해상 봉쇄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건 북한에 있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잠수함에 대해서는 이미 사일상의 봉쇄 수준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뿐 아니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있는데 이 국경선 역시 봉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에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북 압박에 100% 동조하겠다라고 공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북중 경계선에 중국이 탈북 방지를 위한 국경 감시를 강화한다 그러면서 5G를 동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적으로는 탈북 및 그러니까 뭐 북한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게 되면 중국으로 올경하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이게 북한과의 전면적 봉쇄를 감안한 준비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중재자론을 꺼내든 게 뭐냐면 사실상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빠지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번에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와서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이번에 4월 11일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고위급 회담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엄히 경고한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 함부로 그동안 했던 것 같이 닥치고 대북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이 보이는데 요즘 뭐 문 대통령의 말도 별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만은 지금 한반도가 겉으로는 조용한 것 보이는데 우리 시선 밖에서는 공중에서는 해상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정세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미국의 대북 압박이 김정은 정권 교체로 향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